기업주들은 사실 경기 침체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가들한테 있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주식 팔아서 뭐 엿바꿔 먹을 것도 아닌데. 대신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IMF 때 이후로 이어져 왔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넉넉한 유보 현금 때문이에요. 이게 주주들한테는 조금 씁쓸하죠. 왜냐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배당금으로 줘야 될 거를 이렇게 현금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요, 유보 현금이 든든한 이런 위기 시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럼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 말고 삼성전자의 오너라면, 기업주라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삼성전자의 오너라면 경기 침체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 같은 것이 닥치면 삼성전자 경영진들은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면서 막 연신 강조하는데요. 정말 귀에 막 딱지가 앉을 정도로 위기 얘기를 들어서 직원들이 되게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예요.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겠죠.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는 그런 위기빨이 직원들에게 더 잘 먹힐 거고요. 둘째는 경기 침체를 근거로 해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인건비가 꽤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국가가 앞장서서 이 고물가를 잡겠다고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 어때요? 직원들의 인건비가 쭉쭉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다들 힘든데 내가 임금 인상 요구를 이렇게 거칠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기업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 이직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 고용이 좀 불안정해지는데요. 미국 연준은 실업률이 조금 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하면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현재 회사에 머무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퇴사하는 비율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가들은요, 신규 고용에 대한 이런 막중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넷째는 경기 침체가 몰고 오는 환율 상승의 장점이 있어요. 달러 가치가 막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두말할 거 없이 대환영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상대적인 가격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이 판매량이 좋아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도체가 새겨진 이 웨이퍼를 팔 때 그 웨이퍼의 가격이요, 달러로 책정되어 있어요. 웨이퍼 가격이 한 장에 뭐 9,000달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웨이퍼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환율이 1,000원일 때와 환율이 1,400원일 때 수입이 확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들은요, 특히 고부가가치를 지닌 물건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꽤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유보 현금이 빠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경기 침체 때 더 저렴해진 자산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던 때도 보면요, 삼성전자가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IMF 때 이후로 이어져 왔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넉넉한 유보 현금 때문이에요. 이게 주주들한테는 조금 씁쓸하죠. 왜냐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배당금으로 줘야 될 거를 이렇게 현금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요, 유보 현금이 든든한 이런 위기 시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현금 부자인 기업은요, 그 비축했던 현금으로 기업이나 뭐 부동산 등의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무슨 음모론 같은 거는 아니고요. 단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공황 이런 거 말고 적정 수준의 경기 침체는요, 기업가 분들의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 실마리를 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스티브 마글린이라는 분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은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멍청하게도 레이건은 기업주들이 경기 침체를 싫어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어쨌든 레이건을 선출했다. 왜? 기업주들은 레이건이 보나마나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의 생각은 결국 옳았음이 판명되었고 그들은 증권 시세 폭락을 기분 좋게 만끽했다. 이 스티브 마글린의 이야기처럼요, 기업주들은 사실 경기 침체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가들한테 있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주식 팔아서 뭐 엿바꿔 먹을 것도 아닌데. 대신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기업가들은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을요, 나름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주주분들도요, 이런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기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기업가들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곧 우리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보는 거는 참 속이 쓰리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가 분들이 누리는 수혜를 우리 주주들 역시 누리게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황이 닥치면 진짜 뭐 기업가고 투자자고 뭐고 다들 없어요.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그런 공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황 같은 거는 막 100년 만의 위기다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공황이 그렇게 빈번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반증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경기 침체에서 오는 것을 막 대공황이 온 것처럼 너무 소스라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기 침체가 없는 물가 안정은 힘들어요. 지금의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